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혼자 딸을 키워온 최선아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저와 딸 윤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삶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감내하는 마음과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저에게 커다란 위로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준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윤지가 겨우 3살 되던 해,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선아야, 윤지 잘 부탁한다.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지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가 떠난 후에도 제 곁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가 제 옷깃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자자.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눈물을 삼키고서라도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윤지가 없었다면 저는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윤지는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어른스러워서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허리를 다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윤지는 서툰 손으로 찬물을 떠와 제 다리를 마사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 대신 무거운 거 들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참 눈물이 나더군요. 윤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학원비 못 대줘서 미안하다.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학원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윤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아이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윤지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면 윤지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제가 퇴근하면 윤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지만 윤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 오늘 일찍 못 들어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서도 밥 잘 먹어요. 윤지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스스로 공부하며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더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매일 도서관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 윤지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윤지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윤지가 취직했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게 와서 한마디씩 칭찬을 건넸습니다. 선아야, 내 딸 정말 대단하다. 넌 복 받은 거야. 맞아. 윤지가 그렇게 잘 됐으니 너도 이제 고생 끝이야. 윤지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대리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윤지가 연애할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지야, 너 이제 30인데 남자친구도 없으면 어떡해? 엄마, 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윤지가 부끄러운 듯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정말? 윤지야, 어떤 사람이야? 엄마한테도 좀 소개시켜줘야지. 응. 집도 잘 살고 괜찮은 사람이야. 좀 직설적이긴 한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번 주말에 같이 인사하러 올게. 윤지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윤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마루를 닦고 장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쓸고 닦으며 혹여 먼지가 남아있을까 애썼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걸 쓸어내면서도 예비 사위가 우리 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옆집 순자가 마당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천아야, 오늘 무슨 날인가 봐. 너 바쁜 거 보니 특별한 일이 있는 거야? 윤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더라고. 처음 보는 자리라 내가 신경을 좀 쓰고 있어. 정말. 드디어 윤지가 짝을 찾았구나. 어떤 사람이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잘 몰라. 윤지가 좋아하니까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야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우리 집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시골에 사는 내가 그 가족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순자는 저를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윤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니 남자도 분명 괜찮을 거야. 사위 될 사람에게 자신감을 가져.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윤지는 평소와 다르게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긴장도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녀의 뒤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지의 손을 꼭 잡고 진중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주와 함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에 띄는 명품 시계와 반짝이는 구두는 그의 세련된 삶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네. 어서 들어와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준비해둔 음식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윤지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고추장찌개,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와 나물을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우와, 엄마 음식 진짜 많다. 고마워, 엄마. 윤지는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살펴보았지만 예비 사위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음식은 잘 안 먹어봤는데 신선해 보이긴 합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비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거라 정성은 가득했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태도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고추장찌개를 한 입 먹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고추장찌개 같은 음식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맛 괜찮네요. 윤지가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음식 정말 잘하시잖아. 어때? 맛있지? 응, 괜찮아. 그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지는 민망한 듯 웃으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비 사위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야, 너 어릴 때 여기서 살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집이 좀 소박하네. 그의 말은 별다른 악의 없이 나온 것 같았지만 저에겐 작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윤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 소박해도 엄마가 정성껏 꾸미신 거야.
내가 여기서 잘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내가 자란 곳이랑 많이 달라서 그런가 봐.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오래된 집은 정겹긴 한데 관리가 어렵지 않으세요? 어머님?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아요. 윤지가 이 집에서 잘 자라줘서 더 바랄 게 없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며 명품 시계 이야기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위상을, 부모님 재력 등등을 자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이 사람과 정말 행복할까? 이 사람은 윤지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윤지가 방에 들어와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때? 오빠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 예의 바르긴 한데. 윤지야, 너는 진짜 행복한 게 맞니? 윤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엄마도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대답에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윤지는 예비 사위와 함께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호텔 웨딩, 신혼여행, 예식장 계약 등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호텔 웨딩으로 하자고 했어.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대. 괜찮아? 그래, 호텔 웨딩이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너희는 괜찮겠니? 응. 오빠네 가족이 준비한다고 했어.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제게는 한 가지 뚜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배제하려고 하지? 일말의 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섭섭한 감정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느껴지는 감정은 비슷했습니다. 사돈 결혼식 준비는 저희가 다 할 테니 사돈은 축하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돈댁의 그 말은 친절한 척했지만 그 안에 깔린 무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윤지는 한복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한복은 동네에서 맞출 거지? 괜찮은 곳 있잖아. 그래, 동네에도 좋은 곳 많으니까 내가 추천해 줄게. 하지만 며칠 뒤 사돈댁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한복은 제가 서울에서 맞춰 드릴게요. 아무래도 서울 쪽이 초이스 범위가 크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도 많아서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곳에서 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동네에서 맞추면 좀 너무 예스럽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스럽다니 왜 저렇게 말을 하시지? 내가 했어도 맘에 안 든다 하셨을 거야. 옆에서 같이 전화 소리를 듣던 윤지가 민망한 듯 웃으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 결혼 준비에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라는 건가? 속으로는 씁쓸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윤지가 기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네 가족이 결혼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했어. 엄마는 신경 쓰지 말래. 그래, 그건 고맙긴 한데 결혼은 너희 두 사람의 중요한 날인데 엄마도 뭐라도 돕고 싶구나. 내가 집에 들어갈 가구나 가전은 해줄게. 아니야,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그냥 오빠네 가족이 다 준비하고 싶대.
엄마는 그저 축하해 주기만 하면 된대. 윤지의 말은 겉으로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자격지심인 거야. 윤지가 행복하면 된 거야.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중 사돈댁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돈댁은 고급 차량을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멀긴 하네요. 사돈댁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그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조금 독특한 스타일이시네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이 옷은 제가 시장에서 산 건데요. 시장요? 하하, 역시 시장엔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 민지는 이런 점에서 배울 게 많겠어요.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근히 비꼬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윤지는 민망한 듯 말을 돌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거지만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뭐, 소박한 느낌이 있는데 잘 어울리시네. 그날 이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윤지를 위해 내가 빠져줘야 하나? 며칠 뒤 옆집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윤지 결혼인데도 표정이 안 좋네. 응, 잘 진행되고 있긴 한데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해. 순자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서울의 유명한 점쟁이를 아는데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윤지 결혼인데 혹시 모르잖아. 에이, 점쟁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래도 혹시 알아? 내 딸 시집 갈 때도 갔는데 진짜 딱 맞추더라고. 결국 저는 순자의 설득에 못 이겨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딸의 앞날이 걱정되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점집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점쟁이는 저를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딸의 앞날은 몇 개의 길이 있습니다만 전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주위를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선택은 당신 딸의 몫이겠지만, 좋은 일 앞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미안하지만, 암튼 신경 쓰실 게 많겠네요.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다니 이 결혼 뭔가 안 좋은 건가? 맹목적으로 믿진 않았지만 찜찜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엔 한적하던 동네에 고급 차량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여기서 이런 차를 보긴 드문데. 그 순간 윤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빠네 가족이 결혼식 준비 때문에 근처 호텔에 머물기로 했어.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니까 편하시게 하려고. 윤지가 말했던 호텔이 바로 동네 근처의 신축 고급 호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큰 행사니까 가족들이 근처에 머무는 것도 당연하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텔 입구를 지나치다 예비 사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위 아니야? 그는 호텔 입구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를 마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비 사위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내일 결혼식만 끝나면 우리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그럼 이 결혼은 부모님 뜻이니까 넌 걱정하지 마. 하며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뜻이라고. 윤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윤지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집으로 뛰어가던 중 길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앉아 버렸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음을 다잡고 윤지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망설였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윤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내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겠어.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저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윤지를 만나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예비 사위와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야 해.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오늘 윤지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해.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해. 택시를 잡아 예식장으로 향했지만 생각보다 길이 막혀 초조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아저씨, 조금 더 빨리 가주실 수 없을까요? 딸 결혼식인데 늦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손님. 그런데 오늘 도로 상황이 영 좋지 않네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윤지가 남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돼? 지금 어디야? 결혼식장에 늦으면 나 정말 삐질 거야.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지야, 내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지만 엄마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해. 결국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 40분이 넘었습니다. 로비에는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아직 안 오셨대요.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시간 약속을 못 지키나 보네. 그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 말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윤지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 나 기다리고 있었어. 윤지의 미소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있는 진실을 알리려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윤지는 이내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이크업도 안 하고 옷도 평상복에 어제 넘어져 얼굴에 상처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다친 거야? 옷은? 메이크업은?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윤지야, 내가 이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윤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젯밤 목격한 일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여자와 팔짱 끼며 말했어. 이 결혼은 부모님 뜻이라고. 그 여자를 계속 만날 거라고 했어. 심지어 볼에 뽀뽀까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오빠가 그랬다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왜 이런 말을 지어서 하겠니?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이 결혼은 절대 올바른 선택이 아니야. 윤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넘겼어. 그냥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윤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지가 웨딩드레스를 벗으려던 순간 예비 사위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지야, 뭐 하는 거야? 결혼식 시간이 다 됐어. 윤지는 그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할 말 없어? 어젯밤 너 뭐 했는지 말해봐. 예비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지야, 무슨 소리야? 어젯밤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럼 솔직히 말해. 호텔에서 그 여자랑 있었던 건 뭐야? 나 몰래 무슨 관계였는데? 예비 사위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윤지야, 그건 그냥 오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윤지는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해? 오빠가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뽀뽀하는 게 오해라고? 오빠,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야. 난 더 이상 속지 않아. 윤지의 큰 소리에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나? 신부가 결혼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비 사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윤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윤지야, 제발 오해라니까. 나를 믿어줘. 오빠, 이제 그만해. 난 더 이상 오빠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아.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야. 윤지는 웨딩드레스를 내팽개치고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예비 사위와 그의 가족들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윤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우리 둘은 말없이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왜 부정하고 있었을까? 아니야. 윤지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다는 거야. 윤지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잘못된 인연은 빨리 끊는 게 나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 그날 이후 윤지는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윤지가 안쓰러워 매일 윤지의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나왔습니다. 윤지야, 밥 좀 먹어. 그러다 병나겠다. 엄마, 나 괜찮아.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윤지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윤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윤지가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윤지는 조금씩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죠.
결혼식 이후 동네 사람들은 제게 와서 한마디씩 위로를 건넸습니다. 천아야, 괜찮아? 그 남자가 나쁜 놈이지. 윤지가 뭘 잘못했겠어. 그래도 다행이야. 결혼이 빨리 파토된 게. 아이고, 내가 현명하게 막았으니 윤지가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이웃들의 위로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윤지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 희망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몇 달 후 윤지가 밝은 얼굴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이니? 축하하는 마음도 컸지만 이전 그 녀석이 생각나서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편에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야. 엄마가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윤지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후 윤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윤지와 다르게 소박한 옷차림과 수줍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윤지랑 만나고 있는 김승재라고 합니다. 그의 첫 인사는 진심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윤지가 많이 칭찬하던데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윤지가 저를 너무 좋게 봐줘서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윤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며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가끔씩 만나 같이 밥을 먹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일이 아직 잊혀지지 않아 가슴이 콩닥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지만 결혼식 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전과 달리 모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윤지야. 엄마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승재는 결혼식장에서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윤지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의 말에 저는 안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승재야. 우리 윤지 잘 부탁해. 결혼 후 윤지는 저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승재도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며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장에 같이 가드릴게요. 무거운 짐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아이, 됐어. 너희도 바쁠 텐데 뭐 하러. 아니에요. 어머님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윤지는 집안일을 배우며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줘. 승재가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대. 그래? 윤지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세 사람의 가족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윤지가 제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윤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이제 엄마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너랑 승재랑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손주가 태어난 후로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처음 웃음을 지었을 때 윤지와 승재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엄마 봐요. 우리 아기가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윤지는 정말 행복해졌구나.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어.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손주를 안아줄 때마다
윤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윤지야. 넌 너 스스로 잘해낸 거야. 엄마는 그냥 내 곁에 있었을 뿐이야. 저는 그런 윤지가 자랑스러웠고 승재 또한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지와 승재가 함께 세워나가는 가정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이따금씩 저는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윤지가 잘못된 인연으로 고통받았던 순간도 저 또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때로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줄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갈등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랑과 책임감 아닐까요? 윤지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서로를 지키며 힘든 시간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